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반쪽짜리 사과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사과를 말하는 건데, 근데 왜 반쪽짜리 사과라는 겁니까? 예, 먼저 이 사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237자 분량의 글인데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더 빨리 갔어야 마땅했다는 지적이 옳다 이렇게 말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 지사가 사과한 건 더 빨리 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도착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큰 불이 났고 소방관이 실종이 됐는데 이 지사가 웃으면서 먹방 촬영을 했다라는 거 아닌가요? 이 한 빅데이터 사이트의 분석을 봐도요. 8월 3주차 이 지사의 연관 검색어로 화제와 쿠팡, 또 먹방, 떡볶이 등이 급상승을 했고 급기야 세월호 7시간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연관 검색어의 키워드로 올랐습니다. 결국 사과를 한 걸 보면 이 지사도 여론을 의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미적지근한 사과를 했을까요? 예, 이 지사나 혹은 이 지사의 대선 캠프 쪽에서는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 이런 기류 또한 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초반에 논란 자체가 부당하다고 반박을 했던 것 역시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저녁밥 먹고 달려와서 새벽 1시가 넘어서 현장에 가서 제가 3시 정도까지 현장 지휘하고 관리했는데 이걸 가지고 빨리 안 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좀 부당한 거죠. 예, 당시 경기도 역시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은 과도한 주장이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는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사과를 한 것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그래서인지 진중권 전 교수도 상황에 밀려서 한 사과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또 진 전 교수는요.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면 세월호가 가라앉을 동안 먹방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냐. 또 인간적인 공감 능력의 문제다 이런 비판을 내놨고요. 네. 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세월호 현장에서 컵라면을 먹은 장관도 경질이 됐는데 이 지사는 떡볶이를 먹었다면서 그러고도 화재 희생자에게 절절한 연결사를 썼냐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긴박했던 그날 그 순간에도 그는 어김없이 동료들을 먼저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영영 이별해야 할 줄 정녕 알지 못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반쪽짜리 사과의 느낌표는 사과는 고양이처럼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과에는 흔히 3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죠. 이 내용과 태도 또 타이밍인데 약자로는 유연성과 민첩성을 겸비한 고양이와 영어 발음이 같습니다. 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이 있게 또 빨리 사과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지사는 분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비껴가고 또 진정성이 보이는 육성 대신에 SNS 글을 올린 데다가 사과의 시점도 논란이 3일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동안 여야 후보들은 이 지사가 지사 찬스를 선거에 이용한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이번 먹방 논란을 보면 이 기회가 언제든지 위기로 돌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조국의 그림자입니다. 네. 지난주 국회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참 많은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과 관련이 있다고요? 예, 이 원래 민주당은요, 이 유튜브와 온라인 게시물 위주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토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리면서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다고 판단한 언론개혁으로 타깃을 옮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내로남불이 지난 재보선 참패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차선책인 언론 개혁에 손을 댔다는 거군요. 네. 어쨌든 근데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가짜 뉴스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죠. 네, 그런데 이 그동안 여당이 주로 언급해왔던 왜곡 또 가짜 뉴스들을 돌아보면 주로 조국, 김경수 등 정부 여권 인사에 대한 비판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여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조국 전 장관 재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2년 전이죠. 2019년 10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패가 망신해야 할 보도라면서 바로 이 조 전 장관 사건을 꼽았습니다. 조국 장관 이 수사 보면서 정말 뭐 이잡듯이 잡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느꼈고 징벌적 배상 제도라는 게 미국에 있더라고요. 왜곡해서 그렇게 쓰면 완전히 패가 망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제도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김경수 지사나 조 전 장관 부인 재판의 경우 모두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에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재판 결과를 보기도 전에 정말 말 그대로 패가망신했을 언론사가 많았을 것 같아요. 주로 보수 언론과 여권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인데, 근데 최 기자, 그렇다면 반대로 보수 진영을 비판하는 뉴스에는 어땠습니까? 예, 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보도가 대표적인데요. 이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MBC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수사 개시도 전에 비판을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예, 결국 도청과 해킹 등 불법 사찰 의혹은 무혐의 처분이 났고요. 보도 역시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지만 여권이 지목한 가짜 뉴스에 이 해당 사례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 언론중재법의 기준이 선택적 정의에 갇힐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조국의 그림자의 느낌표는 불리한 진실을 숨기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지지 의사를 표명한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2009년이죠. 칼럼에 쓴 말입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수많은 진실이 은폐됐다면서 불리한 진실도 전부 드러내고 인정하는 데서 비로소 진보가 출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정부가 정작 자신의 불편한 진실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서 마련한 법안은 아니기를 바라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